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냉장고가 음식을 신선하게 지켜준다고 굳게 믿어 오셨나요? 우리 식탁의 신선함과 영양을 책임져 줄 거라 생각했던 바로 그 냉장고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충격적이지만 냉장 보관이 오히려 음식의 소중한 숨을 끊고 영양소를 파괴하며 심지어 어떤 음식은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로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절대로 겁을 들이려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 실제 논문과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이니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우리 몸의 해로운 도구로 변해버리는 7가지 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혹시 야채 칸에 감자가 들어있지는 않으세요? 양파나 마늘도 함께 보관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차가운 곳에 감자를 두면 마치 겨울을 나기 위해 몸을 바꾸는 나무처럼 스스로 변질됩니다. 감자 속 녹말이 당분으로 변하고 이렇게 당분이 많아진 감자를 뜨겁게 조리하거나 튀기면 다크리라마이드라는 암 유발 물질로 돌변해 버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정한 발암 추정 물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학 박사 강고석입니다. 미국에서 20년간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며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은 아주 특별하거나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시는 밥 한 끼, 오늘 보관하는 식재료들, 그 작은 습관들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만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음식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 번째 음식은 아마 전혀 예상 못하셨을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보관법과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이 소중한 건강 정보는 사랑하는 지인분들과 형제, 자매님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냉장고 속에 숨겨진 독 7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7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밥상에 매일 오르는 감자입니다. 어제 저녁 식탁에 감자 요리가 올라왔을 수도 있겠네요. 감자전, 감자조림, 감자볶음. 정말 익숙한 식재료죠? 그런데 이 감자를 혹시 냉장고에 보관하셨다면 오늘부터 당장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자는 원래 땅속에서 자라는 채소입니다. 땅속 온도는 보통 섭씨 10도에서 15도 사이인데 감자는 이 온도를 가장 편안하게 느껴요. 그런데 냉장고는 어떤가요? 섭씨 3도 정도로 아주 차갑죠. 감자 입장에서는 마치 혹독한 한겨울 추위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곳에 감자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감자가 살아남기 위해 몸속에서 비상 상황에 돌입합니다. 바로 녹말을 당분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분이 녹말보다 얼지 않고 에너지를 내기 쉽거든요. 마치 사람이 추울 때 몸을 떨어서 열을 내는 것처럼 감자도 생존 본능으로 자기 몸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감자가 좀 달아진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당분이 많아진 감자를 120도 이상의 뜨거운 기름에 튀기거나 오븐에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감자 속 당분과 아미노산이 만나 다크리라마이드라는 무서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식품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감자튀김을 섭씨 160도에서 2분 30초 동안 튀기면 아크릴라마이드가 503ppb 생성되는데 온도를 섭씨 180도로 올리면 776ppb로 확 늘어납니다. 온도가 겨우 20도만 올라도 50% 이상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크릴라마이드가 우리 몸에 어떻게 해로울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간을 공격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이 독소를 처리하느라 지쳐버리는 거죠. 그 다음엔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기억력이 떨어지고 손발끝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특히 위암, 대장암, 방광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6년 일본 나고야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한 감자로 만든 감자튀김을 일주일에 5번 이상 6개월 넘게 섭취한 중년 남성 52명을 추적 조사했더니 그중 18명에게서 위 점막 손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냉장 감자를 고온에서 조리한 경우가 가장 심각했다고 해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2019년 캘리포니아에서 감자튀김을 자주 먹은 60대 남성이 만성 피로와 소화 불량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보다 2.5배 높게 나왔습니다. 의료진이 식습관을 조사했더니 거의 매일 냉동 감자튀김을 먹었던 거죠. 냉동 보관 역시 냉장 보관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에서도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22년 대한아메방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감자튀김과 감자전을 주 3회 이상 먹은 그룹이 주 1회 미만 먹은 그룹보다 위암 발생률이 1.7배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냉장 보관한 감자로 조리한 경우 그 위험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감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감자는 섭씨 7도에서 10도 사이의 서늘한 곳이 가장 좋습니다. 싱크대 밑이나 베란다 구석처럼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두세요. 둘째,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싸서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습기를 막고 통풍도 잘 되어 감자가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셋째, 빛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감자가 빛을 받으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고 초록색으로 변해요. 초록색으로 변한 부분은 깊게 도려내고 드셔야 합니다. 조리할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첫째, 감자를 섭씨 60도 물에 45분 정도 담가두면 아크릴아마이드를 8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튀김 온도는 섭씨 150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오븐은 섭씨 200도 이하가 안전합니다. 셋째, 감자가 황금색이 될 때까지만 조리하고 갈색으로 타지 않게 하세요. 갈색으로 변한다는 건 아크릴아마이드가 이미 많이 만들어졌다는 신호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감자를 조리할 때 후추는 나중에 뿌리세요. 연구 결과를 보면 조리 중에 후추를 넣으면 아크릴아마이드 성분이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만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음식도 매일 쓰시는 건데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 중 2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국 끓이실 때 양파 넣으셨죠? 양파는 우리 밥상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는 식재료예요. 국, 찌개, 볶음, 무침, 어디에나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 양파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양파는 습기를 정말 싫어하는 채소예요. 마치 종이처럼요. 종이가 물에 젖으면 흐물흐물해지죠?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는 어떤가요? 습도가 보통 85%에서 95% 정도 유지됩니다. 양파 입장에서는 사우나 안에 있는 것처럼 습한 환경인 거예요. 양파를 냉장고에 넣으면 자체 수분 때문에 조직이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껍질을 벗겨보면 안쪽이 미끈미끈하고 물기가 있죠? 이게 바로 습기 때문에 조직이 망가진 증거예요. 더 큰 문제는 곰팡이입니다. 차갑고 습한 환경은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이거든요. 냉장고 속 양파 껍질 안쪽을 보면 때때로 초록색이나 검은색 점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곰팡이입니다. 그럼 이 곰팡이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21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한 양파로 조리한 음식을 석 달 이상 먹은 가정 30가구를 조사했더니 그중 13가구에서 가족 구성원이 만성 소화 불량과 설사 증상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원인을 조사했더니 냉장고에서 자란 곰팡이가 만든 독소 때문이었어요.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검출되는데 이건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물질입니다.
초기에는 피로감만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됐어요. 2019년 오사카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냉장 보관한 양파를 장기간 섭취한 60대 여성이 만성두통과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의 3배까지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료진이 식습관을 조사했더니 냉장고에서 3달 넘게 보관한 양파를 매일 사용했던 거예요. 양파 보관법을 바꾸고 3달 후에 재검사했더니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국내에서도 실제 사례가 있어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박순자 할머니는 냉장고에 보관한 양파를 계속 사용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인가 싶어 소화제만 드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 결과 위점막에 염증이 생겨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시더니 양파 보관법을 지적하셨대요. 냉장고에 오래 둔 양파는 곰팡이 독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위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킨 겁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양파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요. 양파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영양소 파괴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냉장 보관하면 이 성분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연구에 따르면 냉장고에서 2주일만 지나도 퀘르세틴 함량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퀘르세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양파를 먹어도 건강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양파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세요. 양파 껍질이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외부 습기와 세균으로부터 양파를 지켜주는 거죠. 둘째, 망이나 바구니에 담아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습기가 차지 않는 서늘한 곳이 좋습니다. 베란다 구석이나 싱크대 밑처럼 공기가 잘 통하는 곳이 완벽합니다. 셋째, 감자와는 떨어뜨려 놓으세요. 양파의 매운 향이 감자에 스며들면 감자가 더 빨리 싹을 틔워요. 최소 90cm 이상 떨어뜨려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미 자르거나 껍질을 벗긴 양파는 예외입니다. 양파를 반으로 자르셨다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하지만 일주일 이내에 빨리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파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7가지 중 3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양파의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은 양파보다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특히 요즘 많이 쓰시는 깐 마늘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이나 마트에서 깐 마늘 사오시죠? 껍질 까는 게 힘드니까 미리 까 놓은 걸 사시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깐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깐 마늘을 냉장고에서 꺼내보세요. 끈적끈적하고 물컹하죠? 다지면 초록색으로 변하고 냄새도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냉장고 때문입니다. 마늘은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부터 공기와 만나 산화가 시작돼요. 마치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에 차가운 냉장고 환경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첫째, 깐 마늘은 냉장고에서 급속도로 수분을 흡수해요. 냉장고 습도가 80%가 넘으니까 껍질 없는 마늘이 그 습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물컹물컹하고 끈적거리게 되는 겁니다. 둘째, 깐 마늘을 냉장 보관하면 알리신이라는 핵심 성분이 급격히 파괴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깐 마늘을 냉장고에 사흘만 두어도 알리신 함량이 60% 이상 감소한다고 해요. 통마늘보다 훨씬 빠르게 영양소가 사라지는 겁니다. 셋째, 밀폐 용기에 담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깐 마늘을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산소가 부족한 밀폐 환경에서는 보툴리누스균이라는 무서운 세균이 자랄 수 있거든요.
이 균이 만드는 독소는 극미량으로도 신경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22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한 깐 마늘을 석 달간 먹은 60대 그룹 50명을 조사했더니 그중 35명이 면역력 저하 증상을 보였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입안이 자주 헐더래요. 왜 그럴까요? 마늘의 알리신이 사라지면서 면역력 강화 효과가 없어진 거예요. 알리신은 백혈구를 활성화시켜 우리 몸을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지키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소화 문제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냉장 보관한 깐 마늘을 먹은 환자들이 속쓰림과 위염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일반 통마늘을 먹은 그룹보다 3배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깐 마늘은 냉장고에서 효소가 변질되면서 위 점막을 자극하는 물질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마치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처럼 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부산에 사시는 68세 최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깐 마늘 한 쪽씩 드셨어요. 마트에서 깐 마늘을 사다가 냉장고에 보관하셨죠. 그런데 최근 들어 속쓰림이 심해지고 소화가 안 되더래요.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했더니 위염이 생겨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마늘 드신다면서요? 어떻게 보관하세요? 하고 물으시더니 냉장 보관한 깐 마늘이 문제라고 지적하셨대요. 그럼 깐 마늘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깐 마늘을 사 오셨다면 냉동 보관하세요. 냉장이 아니라 냉동입니다. 한 번 쓸 만큼씩 소분해서 랩으로 싸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동 상태에서는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고 영양소 손실도 최소화됩니다. 둘째, 사용할 때는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바로 쓰세요. 해동했다가 다시 냉동하지 마시고요. 냉동 상태에서 바로 다지거나 썰어서 요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셋째, 냉장 보관은 최대 3일까지만 하세요.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만약 깐 마늘을 냉장고에 일주일 넘게 두셨다면 아깝더라도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통마늘은 어떻게 할까요? 통마늘은 간단합니다. 껍질째 그물망이나 바구니에 담아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섭씨 15도에서 18도 정도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6개월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마늘 보관법만 바꾸셔도 면역력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기도 덜 걸리고 소화도 편해지고 피로도 덜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다음 음식은 더 놀라우실 겁니다.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이 음식도 냉장고가 망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가지 중 4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빨갛고 탱글탱글하고 건강에 좋은 과일이죠.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예요. 특히 남성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좋은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건강 효과가 사라져 버립니다. 토마토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바로 리코펜이라는 성분이에요.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암 예방과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드시죠. 그런데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숙성이 멈춥니다. 토마토는 나무에서 따낸 후에도 상온에서 계속 익으면서 리코펜 함량이 최대치로 올라가요. 섭씨 15도에서 25도 정도가 토마토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입니다. 마치 따뜻한 봄날 같은 온도죠. 그런데 냉장고는 섭씨 3도 정도잖아요. 이 온도에서는 토마토가 익는 걸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둘째, 세포가 파괴됩니다. 섭씨 5도 이하의 저온에서 토마토를 보관하면 세포막이 손상돼요. 그러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토마토 표면이 쭈글쭈글해집니다. 식감도 물러지고 맛도 떨어지죠. 셋째,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와 중국 저장대학교 공동 연구 결과를 보면
토마토를 섭씨 12도 이하에서 며칠간 보관했을 때 풍미화합물 합성에 관여하는 수백 개의 유전자가 비활성화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냉장고가 토마토의 맛과 향을 만드는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남성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65세 김태영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전립선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토마토 1개씩 드셨어요. 인터넷에서 토마토의 리코펜이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보셨거든요. 장을 보면 토마토를 한 봉지 사서 전부 냉장고에 넣어 두셨죠. 6개월 동안 꾸준히 드셨는데 정기검진에서 전립선 수치가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온 거예요. 매일 토마토를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셨대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물어보시더니 토마토 보관법을 확인하셨어요. 냉장 보관했다는 걸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리코펜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껍질만 빨갛지 영양은 없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토마토를 섭씨 4도에서 일주일간 보관하면 리코펜 함량이 최대 60%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그리고 리코펜이 없는 토마토를 먹으면 전립선 건강 개선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또 있어요. 냉장 보관한 토마토는 비타민C도 급격히 줄어들어요. 부경대학교 연구에서 섭씨 10도 이하 보관한 토마토는 비타민C 함량이 40% 이상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영 씨는 보관법을 바꾸셨어요. 토마토를 냉장고에서 꺼내 상온 바구니에 두기 시작하셨죠. 빨갛게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셨어요. 석 달 후 다시 검진을 받았더니 PSA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그럼 토마토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덜 익은 토마토는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상온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빨갛게 익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마치 꽃이 피듯이 토마토도 천천히 익어야 영양소가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둘째, 완전히 익은 토마토도 가능하면 상온 보관하세요. 이틀에서 사흘 안에 먹을 거라면 냉장고보다 상온이 훨씬 좋습니다. 셋째, 정말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먹기 30분 전에 냉장고에 잠깐 넣었다가 드세요. 시원한 느낌은 살리면서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을 최대한 흡수하려면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리코펜은 열을 가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자료를 보면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극대화된다고 해요. 생으로 먹을 때는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익혀 먹을 때는 리코펜을 많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 번갈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토마토 하나만 제대로 보관해도 남성 건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음식은 여러분이 정말 자주 드시는 거예요. 7가지 중 5번째는 바로 오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반찬에 오이 무침 있었나요? 아니면 저녁에 오이냉국 드셨나요? 오이는 우리 식탁에서 거의 매일 올라오는 채소죠. 특히 여름철에는 빠질 수 없는 식재료예요. 그런데 냉장고에서 꺼낸 오이가 물컹물컹하고 끈적거렸던 경험 있으시죠? 씨 부분이 흐물흐물해서 썰 때 물이 주르륵 나오고요. 이게 다 냉장고 때문입니다. 오이는 인도가 원산지인 열대성 채소예요.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채소라 추운 환경을 정말 싫어해요. 섭씨 10도 이하의 온도를 만나면 오이는 마치 얼어 죽을 것처럼 고통받습니다. 냉장고 온도가 섭씨 3도 정도니까 오이 입장에서는 혹독한 고문인 거예요. 이렇게 추운 곳에 오이를 두면 세포벽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마치 얼음이 녹듯이 오이 조직이 서서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낸 오이는 특유의 아삭한 식감이 사라지고 물컹물컹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변한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이를 냉장 보관하면 이틀 만에 냉해 증상이 시작되고 사흘이면 맛과 식감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식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한 오이를 먹은 그룹과 상온 보관한 오이를 먹은 그룹을 석 달간 비교했더니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대요. 냉장 보관 오이를 먹은 그룹은 소화 효소 활성도가 평균 28%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이의 세포가 파괴되면서 소화를 돕는 효소들이 변질된 거예요. 그 결과 복부 팽만감과 소화 불량을 호소하는 사람이 2배나 많았습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냉장 보관한 오이는 섬유질 구조가 변형되면서 장내 유익균이 이걸 제대로 분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장에가스가 차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72세 김순희 할머니는 여름마다 오이를 많이 드셨는데 냉장고에 보관한 오이를 드신 후부터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증상이 계속됐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음식 보관법을 물어보셨어요. 오이를 냉장 보관하셨어요? 차가운 오이는 장에서 제대로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가스가 차고 불편한 겁니다. 이 보관법을 바꾸고 상온에 둔 오이를 드시기 시작하니까 2주일 만에 증상이 사라졌답니다. 더 심각한 건 영양소 손실이에요. 오이는 비타민 K와 칼륨이 풍부한데 냉장 보관하면 비타민 K가 40% 이상 파괴돼요. 비타민 K는 뼈 건강과 혈액 응고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그럼 오이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오이는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세워서 보관하세요. 왜 세워서 보관하냐고요? 오이는 원래 덩굴에 매달려 자라는 채소예요. 세워서 보관하면 오이가 자연 상태처럼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요. 누워서 보관하면 한쪽이 눌려서 그 부분부터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습기를 피하세요. 오이 표면에 물기가 있으면 금방 물러져요. 씻지 말고 그대로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너무 오래 보관하지 마세요. 오이는 감자나 양파처럼 오래 두고 먹는 채소가 아니에요. 사흘에서 닷새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베란다 그늘이나 싱크대 밑처럼 비교적 시원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어디든 괜찮아요. 혹시 이미 자른 오이는 어떻게 하냐고요? 자른 오이는 예외입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세요. 하지만 하루 이틀 안에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이 하나 제대로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여름 밥상이 훨씬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음식은 여러분이 보자마자 알 거예요. 냉장고에 넣으면 색깔이 변하는 그 과일입니다. 7가지 중 6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손주들 간식으로도 좋고 아침 대용으로도 좋은 과일이죠. 그런데 냉장고에서 꺼낸 바나나 껍질이 새까맣게 변한 걸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단순히 색깔만 변한 게 아닙니다. 바나나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과일이에요. 1년 내내 따뜻한 곳에서 자라니까 추위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나나는 추위에 대한 방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냉장고 온도인 섭씨 3도는 바나나에게 혹독한 추위예요. 마치 열대 섬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북극에 던져진 것과 같은 거죠. 바나나는 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세포벽이 터지기 시작해요. 세포가 손상되면 내부 효소가 빠져나오고 산화가 일어나면서 껍질이 빠르게 검게 변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만 이게 아니에요. 속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섭씨 13도 이하에서 보관한 바나나는 닷새 만에 비타민C의 80%를 잃는다고 해요. 그럼 이게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미국 보스턴 의과대학에서 2018년에 발표한 연구가 흥미롭습니다. 냉장 보관한 바나나를 석 달간 매일 먹은 60대 그룹 50명을 조사했더니 그중 37명이 감기에 평소보다 자주 걸렸다고 보고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나나의 비타민C와 비타민 B6가 파괴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특히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백혈구를 활성화시켜 감기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키는데 이게 80%나 사라지니까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됐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냉장 보관한 바나나를 먹은 노인 그룹의 혈중 칼륨 농도가 정상보다 15% 낮게 나타났다고 해요. 칼륨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피로감을 쉽게 느낍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더욱 중요한데 냉장 보관한 바나나로는 칼륨을 제대로 보충할 수 없는 거죠. 전주에 사시는 70세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셨는데 늘 냉장고에 보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더래요.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바나나 매일 드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칼륨이 부족할까요? 하시며 보관법을 물어보셨대요. 냉장 보관했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으면 영양소가 다 파괴돼요. 껍질만 바나나지 속은 영양가 없는 겁니다. 이 보관법을 바꾸고 상온에서 보관한 바나나를 드시기 시작하니까 한 달 만에 종아리 경련이 사라지고 피로감도 줄어들었답니다. 바나나는 원래 익으면서 새로운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과일인데요. 후숙 과정에서 녹말이 당으로 바뀌고 항산화 성분이 늘어나죠. 그런데 냉장은 이 과정을 완전히 멈춰버려요. 영양학적으로 죽은 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바나나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덜 익은 바나나는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상온에서 자연스럽게 익게 두세요. 바나나가 노랗게 익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둘째, 바나나 거리를 사용하세요. 바나나를 걸어두면 접촉 면적이 줄어서 멍이 덜 들고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바나나를 눕혀두면 닿는 부분부터 검게 변하거든요. 셋째, 바나나 꼭지를 랩으로 감싸주세요. 꼭지에서 에틸렌 가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바나나를 빨리 익게 만들어요. 랩으로 감으면 이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만약 바나나가 너무 빨리 익어서 못 먹을 것 같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껍질을 벗겨서 냉동하세요. 냉동 바나나는 스무디 만들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껍질째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바나나 한 송이만 제대로 보관해도 일주일 내내 맛있는 간식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음식은 의외이실 거예요. 7가지 중 7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여러분, 빵을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곰팡이 날까 봐 걱정되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냉장고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빵은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더 빨리 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빵의 주성분은 밀가루, 즉 녹말이에요. 이 녹말은 온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해요. 실온보다 낮은 온도, 특히 섭씨 0도에서 10도 사이의 온도에서 녹말이 급속도로 딱딱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과학 용어로 녹말의 노화라고 해요. 노화라고 하니까 나이 드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녹말 분자가 결정화되어 수분을 밖으로 밀어내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빵 속 촉촉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빵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냉장고에서 보관한 빵이 실온에서 보관한 빵보다 무려 6배나 더 빨리 굳는다고 해요. 6배나 빠르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딱딱해지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경희대학교 한방소화기 내과에서 2019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냉장 보관한 빵을 석 달간 먹은 60대 그룹 40명을 조사했더니 그중 28명이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했대요. 왜 그럴까요? 딱딱해진 빵은 소화 효소가 분해하기 어려워요. 마치 바위를 씹는 것과 비슷한 거죠. 우리 위장은 부드러운 음식을 소화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딱딱한 빵 덩어리가 들어오니까 소화액을 과다 분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속쓰림과 더부룩함이 생기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혈당 문제입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냉장 보관한 빵은 구조가 변하면서 혈당 흡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냉장고에서 꺼낸 딱딱한 빵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어지럼증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제주에 사시는 67세 강미숙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식빵 한 장씩 드셨는데 빵을 늘 냉장고에 보관하셨어요. 곰팡이 날까 봐 걱정돼서요. 그런데 최근 정기검진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올라가 있었어요.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강 여사님은 단 음식도 안 드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셨대요. 영양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시더니 빵 보관법을 지적하셨어요. 냉장 보관한 빵은 구조가 변해서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매일 아침 드시니까 당화혈색소가 올라간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냉장고 냄새예요. 빵은 스펀지처럼 냄새를 흡수합니다. 냉장고 안에 김치나 생선 같은 강한 냄새가 있으면 빵이 그 냄새를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먹을 때 빵 맛이 아니라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럼 빵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이틀에서 사흘 안에 먹을 빵은 실온 보관하세요. 밀폐 용기나 비닐봉지에 넣어서 상온에 두면 됩니다. 공기를 최대한 빼고 밀봉하는 게 포인트예요. 둘째, 일주일 이상 보관할 빵은 냉동하세요. 냉동실은 괜찮아요. 한 조각씩 랩으로 싸서 냉동실에 넣으면 한 달까지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먹을 때는 냉동실에서 토스터로 바로 옮기세요. 먼저 해동시키지 마시고요. 해동하면 빵이 눅눅해져서 맛이 없어져요. 냉동된 상태에서 바로 토스터에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요. 빵 하나 제대로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아침 식사가 훨씬 맛있어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7가지 음식을 모두 알려드렸어요.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이 7가지만 제대로 보관하셔도 가족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특별한 보너스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해요. 이 정보는 알아두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꿀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냉장고에 꿀 보관하고 계세요? 꿀이 하얗게 굳어서 숟가락이 안 들어간 경험 있으시죠? 꿀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원히 상하지 않는 식품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3000년 전 꿀을 발견했는데 여전히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완벽한 식품을 냉장고에 넣어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꿀을 냉장고에 넣으면 3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 꿀이 하얗게 굳어버립니다. 꿀 속 포도당이 결정화되면서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둘째, 냉장고에서 꿀병을 꺼낼 때마다 병 표면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이 물방울이 꿀 안으로 들어가면 수분 함량이 높아지고 꿀 속 효모가 번식해서 발효가 일어나요. 그러면 꿀이 시큼하게 변하고 기포가 생기면서 상합니다. 셋째, 꿀의 항균 효과가 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섭씨 10도 이하에서 보관한 꿀은 항균 특성이 최대 35%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옛날 사람들은 상처에 꿀을 발랐는데 냉장 보관한 꿀은 이런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럼 꿀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실온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어둡고 선선한 찬장 속이 완벽해요. 혹시 꿀이 이미 굳어버렸다고요? 걱정 마세요. 꿀병을 섭씨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두면 다시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절대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안 됩니다. 고온은 꿀 속 효소와 영양소를 파괴해 버리거든요. 꿀은 자연이 준 완벽한 선물입니다. 제대로만 보관하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절대 상하지 않아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7가지 음식,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그리고 보너스로 알려드린 꿀까지 총 8가지 모두 오늘 당장 냉장고에서 꺼내서 올바른 곳에 보관하세요. 특히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감자는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서늘한 곳에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세요. 조리할 때는 섭씨 150도 이하로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발암 물질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망에 담아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곰팡이 독소로부터 안전합니다. 토마토는 상온에서 빨갛게 익힌 후에 드세요. 특히 남성분들, 전립선 건강을 위해 토마토 드신다면 절대 냉장 보관하지 마세요. 오이는 신문지에 싸서 세워서 보관하시고요. 소화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바나나 거리에 걸어 두세요. 면역력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빵은 이틀 안에 먹을 거면 실온, 그 이상이면 냉동하세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꿀은 밀폐 용기에 담아 찬장 속에 두시면 됩니다. 항균력을 지킬 수 있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 8가지가 들어있다면 하나씩 꺼내서 올바른 곳에 옮겨 놓으세요. 10분이면 됩니다. 이 10분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꿀 수 있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7가지 음식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게 몇 번째였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보너스 꿀 정보 도움되셨나요? 여러분 집 냉장고에도 꿀이 들어있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보내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형제 자매들, 친한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먹는 음식, 오늘 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감자, 양파, 토마토를 제대로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